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국사 앞부분으로 가서 선사문화의 전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사시대는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석기인들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음식을 마련했고 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했습니다. 한편 도구로는 뗀석기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돌을 깨 부수어서 나온 파편들을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뗀석기 중에서도 보다 발전된 도구가 주먹도끼였는데 한 주먹으로 움켜쥘 만한 크기라고 해서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했고 한 곳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구석기인의 유물이 발견된다 해서 그들을 우리의 직접적 조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또다시 중국 대륙이나 일본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 선사인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였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1만 년 전에 시작이 되는데요. 신석기인들이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한 땅에서 계속 자라났고 동물도 사냥하기보다는 키워서 잡으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람들은 정착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물론 사냥과 채집은 계속 병행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의 형태도 보다 정교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곡식은 잘 썩지 않고 보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토기를 사용해서 보관하기 시작했고 가락바퀴나 뼈 바늘을 통해서 옷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도구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즉 3000년 전부터는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고 농경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잉여 생산물의 차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계급사회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무리를 이끌던 지도자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이라고 내세우면서 권위를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높았음은 바위로 만든 대형 무덤인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이후에 기원전 5세기부터는 철기 시대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시대와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한반도에도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었는데요. 당시의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국의 진안 교체기 때 중국의 많은 유민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중 위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고조선 왕인 준왕의 밑에서 세력을 규합했고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의 고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해서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한편으로 중국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조선의 성장을 한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한의 최대 주적인 북쪽의 흉노와 고조선의 연결을 의심한 한은 고조선을 공격했고 위만 왕조는 1년 동안 맞섰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고조선을 정복한 한은 이후에 옛 고조선의 영토에 한 사군을 설치해서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사시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다시 한국사 처음 페이지로 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각 특징을 구분해 주시고 초기 고조선의 특징과 위만 조선에 대해서 다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